서울 시민 여러분, 박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서 제3선거구 방화 123동 공항동 가양 1동 출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변혁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논밭과 모래밭, 미나리가 자라는 습지에 빌딩 숲과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 성장 이면에는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비롯 중심으로 이제는 서울에서 한강변 개발만이라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시킬 정책을 기대합니다. 방화대교 남단 지역인 5호선 기지창에서 육관문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전하고 생활체육 숲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 투자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강변을 광나루지구, 잠실지구, 잠원지구, 반포지구, 여의도지구, 양화지구, 강서지구로 세분해 보았습니다. 광나루지구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코스 시설이 또 체육시설, 수식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 시설이 보입니다. 푸른 잔디와 더불어 운동장과 공원, 수영장이 있는 잠실지구입니다. 주변 시설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실지구입니다. 잠원지구입니다. 여름이면 붐비는 수영장과 내절 시설이 있고 사계절 내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원지구 주변 아파트 역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포지구 전경입니다. 1,400억이 투자된 샛빛 둥둥섬을 비롯 넓은 광장과 형형색색의 조명과 분수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포지구 마찬가지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한강 주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여의도 지구에는 벚꽃과 불꽃 축제로 유명한 여의도 지구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강 주변을 따라 잘 정비된 여의도 지구 모습입니다. 양화지구 역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선유도가 보이네요. 한눈에 봐도 한강 주변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고 선유도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숲공원입니다. 서울시가 특단의 투자 사업으로 2005년 6월 약 2,35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였습니다. 10년 전 2,352억 원의 투자라면 물가와 부동산,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이러한 시설을 다시 만들려면 5천억을 투자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서지구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태습지 보존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방치했다면 생태습지 지역이라고 부르겠죠. 방화대교 남단 육관문에서 5호선 기지창에 이르는 일명 그 지역에서 범머리 웅덩이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좀 세분해 봤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있고 이 환경이 오염된 밀집대길입니다. 개화산 둘레길이 또 개화산과 방화 근린공원, 방화 개화아파트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 처리장 시설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오염 흡수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인체에 백해 무익한 유해물질인 성면, 오존, 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메탄가스가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인접한 근린공원과 개화산 둘레길, 방화동 지역 주거지역 대기를 오염시켜 강서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 삼성거구 방화 1, 2, 3동, 공항동, 가양 1동 지역구를 준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5호선 기지창에서 육관문에 이르는 이 지역에 건축 폐기물 처리장 시설 등 각종 환경 오염 요소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상당히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건축 폐기물 시설과 각종 우회 시설은 없어져야 됩니다. 자, 이곳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숙공원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지역을 답사하신 적 있으시죠? 예.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까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네. 그대로라면은 생활체육 숙공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 희소식입니까? 예, 뭔가 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예. 상당히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듯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의 동쪽 광나루에서 강서구 인접한 양화지구에 이르기까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좌우 주거단지와 편의시설, 체육시설, 휴식공간을 잘 보셨죠? 시장님. 네. 예. 그 강서구 한강변만 이렇게 개발이 소외되어 편의시설, 체육시설, 휴식공간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각종 폐기물 집화장, 건축자재 보관장, 건축 폐기물 제한 업체 등 대기 환경 우회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같은 서울 안에 세금 내는 같은 시민인데 이런 차별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치해서는 안 되죠.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2013년도 3월 달에 이 현장시장실을 강서구청에 꾸렸을 때 뭐 지역 주민들이 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봤고 그래서 우선 그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없애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하고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역이 이제 보니까 시유지가 국공유지가 한 40% 정도 되고 사유지가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경우에는 이걸 곧바로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그러기는 참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먼저 시유지 국공유지부터 먼저 뭔가 환경 개선을 좀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이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 시설에 공원 용지 보상에 지금
굉장히 이 재정이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이걸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수용하는 지금 그 일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한강변에서 이 육관문 이 부분에 정비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고 또 그게 균형 발전에도 제외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민들에게 그 건강이나 보건에 해가 되지 않게 먼저 이런 지붕덮개 같은 걸 완전히 설치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서구는 50년간 공항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또 그 옆에 선암물 재생센터, 옛이름으로 가양 하수 처리장입니다. 이 오폐수가 이쪽으로 지금 저희 가지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죠. 또 영구임대 밀집 지역에다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고 차상위 계층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비율이 61.5%를 차지하고 있어서 투자 사업 예산 편성은 강서구 자체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강서구를 좀 차별하지 마십시오. 강서 구민도 서울 시민입니다. 예? 서울 뚝섬 서울숲공원에 2005년도에 2,352억을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 왜 유독 이쪽만 정비를 않고 이렇게 지금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 세우는지 근본적으로는요 여기를 좀 완전히 좀 이전시켜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숲공원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숲공원으로 개발하면서 일부 방화역에서 기지찬역까지 그 노선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쪽을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 도로가 사통팔달돼 있잖아요. 일단 항공도로가 있죠. 또 그 아라뱃길이 있죠. 또 한강에 그 수로가 있죠. 그러니까 육해공군 뭐 다 있는 데가 이 강서 이쪽 지역입니다. 이런 그 천혜 교통 요지를 그 땅을 잘 뭐 물류기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그 땅에 그 생활체육 축구공원을 조성해서 여기를 종합적인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요즘 또 야영장이 유행이잖아요. 야영장. 서울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덮개하고 뭐 이러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변을 쭉 보셨잖아요. 너무 차별화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도 통 큰 결단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실보상 아까 말씀드렸던 한 60% 정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 보상하는 데만 아마 한 2천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부터 네. 먼저 하면서 예, 그다음에 시장님. 또 아까 말씀 참고로 드리면 그 지금 마곡에 어쨌든 이 공원이 들어서고 또 2단계로는 지금 선암물재생센터도 그렇게 공원화하는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마곡지구에 그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덕계공원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럼 뭡니까? 여기서 그 황사 중국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데 황사 현상이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 마당에 제가 아침에도 매캐한 냄새를 맡고 나왔거든요. 그 먼지가 그 아까 오염된 공기가 강서 마곡 첨단 산업 지구에 휘덮어 버리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석박사 고급 인력이 한 10만 명 이상 상주할 지역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자, 반포의 새빛둥숭섬에 1,400억까지 투자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2천억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고 이거를 좀 모으면은 그 역세권을 좀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조금 좀 실질적인 투자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런 좀 아이디어를 강구해 가지고요. 이걸 안 하면은 이 서울에
관문 아닙니까? 인천공항에서 오는 첫 관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그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심도 있고 진정성 있고 이걸 꼭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답변을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황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이런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남물재생센터 아까 냄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악취는 아마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아마 악취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지금 마곡 사실 그 중앙공원만 해도 지금 저희들 땅값까지 치면 한 6천억 정도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별로 마곡 중앙공원, 서남물재생센터 그리고 아마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본 의원이 바라는 거는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서 그래도 1조 원 이상 투자이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익된데 이 지역에 좀 투자해도 되지 않습니까? 난 2, 3천억 정도 투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저쪽 상류부터 동쪽부터 이쪽으로 볼 때 이렇게 차별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강서 그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걸 하시고 통큰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서울의 균등 발전에서 소외된 강서구가 이 범머리 웅덩이 지역에 건축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환경오염체 이곳에 반드시 생활체육 숲공원 그리고 역세권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를 교통의 요지엔 거기에 꼭 물류라는 건 아닙니다. 가칭인데 그런 유익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 땅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잘 하시면은 그 비용을 좀 줄이고라도 그 유해업소는 전부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 팀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걸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임기 안에 좀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연구는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연구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 연구 용역 이거 책으로 쓰면 몇 권 될 겁니다. 이제 연구 필요 없고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우선순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시장님이 결단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9호선 대란 초래한 서울시 지금 혼잡도가 238%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옥철이라고 했겠어요. 9호선을. 자, 트위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주 애교 있게 표현을 했지만 접시에 딸기를 담아놓고 아주 격협이 싸놓은 딸기 그거를 9호선 급행이라고 했네요. 또 예산하는데 마을 공동체는 2,500억 지원했다. 이거 우선순위가 뒤바뀐 건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위터에 나온 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홈페이지에 또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을 시인한 건 맞죠? 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이 교통 혼잡 때문에 당면한 그런 불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불문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는 시장님 생각에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그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보다는 다소 적게 예측됐던 것, 그래서 혼잡도가 지극히 높아진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급행에 대해서 이 시민들의 선호가 아주 굉장히 높았다는 것.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기 출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 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느 구간 언제 어디서 타보셨습니까? 제가 김포 공항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몇 시에 그리고 또 반대로도 물론 탔습니다만 가장 혼잡한 곳은 그쪽이었죠. 그러니까 시간대가 또 그게 아마 가장 막힌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 8시 정도. 그게 7시 6시 50분에서 7시 50분 정도. 예. 네. 타보신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혼잡도가 심했죠. 네. 저도 지역구가 이 지역이라 좀 많이 타서 이 현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뭐 하는데 서로 예산 국가 예산에 이제 국비에서 예산 지원이 늦었다. 여러 이유를 지금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동안 자료를 보나 여러 루트에서 제가 들은 거로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걸 볼 때마다 이 박미경의 유행가 가사 중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서울 시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럼 수요 예측이 잘못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된 원인이 그걸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9호선 1단계 건설 기본 계획,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처음 2000년에 시행한 건데 이게 일일 72만 명 정도 예측을 했어요. 몇 명이요? 72만 명. 70만 명이요? 지금이 이제 실제는 38만 명, 현재 수송하는 게 38만 명이고 그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한 4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혼잡한데 당초에 서울시 도기본에서는 72만 명을 예측했고 그다음에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70만 명 예측했는데 실제 2005년도에 그 모든 그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때는 24만 기준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그래서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민자사업,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수요의 협상 보고서에는 2004년에는 57만 명으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그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또 중앙정부 또 기재부에 가서 KDI에 부설되어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이게 이른바 피맥이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2005년인데 24만 명으로 굉장히 줄여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조금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피맥의 결과는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전동차의 숫자라든지 또 역사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여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한 번 2011년에 한 거에 따르면 32만 명으로 다시 그러니까 그 피맥은 24만 명으로 통과가 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으로 보면 사실 그 이 기재부에 이게 상당히 결정적이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그러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기재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정한되면 서울시 예산으로라도 본래 법률상 기재부의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라도 돈을 들여서 네, 전동차를
예, 구매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말을 제대로 안 잘라보는데요. 했다. 이게 이제 제 책임이 있다. 자, 이거는.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입장은 분명히 더 예측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결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시에는 분명히 기재부에서 생각한 KDI 수자체에서 한 24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예측했다고는 말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시장님, 서울 메트로 운영 책임은 국가가 아니고 서울시예요. 서울시 행정 최고 책임자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시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부나 이쪽에서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운영하는 거는 10년 전에 예측한 수요에서 이렇게 수량이 적게 예측을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혼잡도가 일어나고 한 것에 대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 관리할 책임 있는 서울시장님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3, 4년 전에 이걸 대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질문에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시간은 엉뚱한 데다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5년 지금 현재요. 그 9호선 메트로의 서울시 예산으로 차량을 몇 대나 지금 산 거예요? 몇 량을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4량을 아니 샀습니다. 서울시로서는 1단계 그러니까 2009년 7월에 1단계 개통을 할 때 96량을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조기 정차를 네, 서울시가 해서 48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서울시 예산은 14량뿐이 안 샀습니다. 자, 2005년 5월 1일 민자협약에서 약속한 120대의 정차만 서울시가 하려고 했던 정차만 그대로 됐어도 이런 지옥철은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4월 13일 70대 발주했죠? 네. 예. 그때 이제 예산이 지금 국비에서 32대분 국비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70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3단계 지금 계획 차량 수 198대를 다 들어온다고 해서 3단계 개통이 됐을 때 이 수요를 충족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005년 수요 예측에서 294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1년 조사에서도 아주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246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획된 198량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246량을 비했을 때 50량이 현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뼈아픈 그 경험과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2량 이 국비 반영돼서 70량이 도입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만약에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이라는 게 사실은 황금 노선인 셈이죠. 왜냐하면 시장님, 제가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비십이 관심 없어요. 결과만 보죠. 지방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 참석하시는 분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국비 이런 거 따져서 했다 이러는데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하셔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 단체장이시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가서 말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분위기를 말씀 못하세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시민의 상황을 안전과 말씀드릴게요. 편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신다니까 직무유기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했죠. 제가 그럼 국무회의는 왜 참석하십니까? 기재부 장관을 사실 만나려고 했는데 기재부 서울시장이 상위 어디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기재부 장관이 높으신가 서울시장이 높으신가? 누가 더 높습니까? 아니 시의원님이시니까 황 의원님은 제 편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잘 안 해요. 중앙정부 탓하면 안 돼요. 여기는 분명히 서울 메트로 9호선은 서울시 책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해줬다고 그러면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그러니까 없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재부 장관이 도대체 서울시장을 안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2005년 서울시에서 출자하기로 한 120량만 다 들어왔어도 이 사태는 안 벌어졌잖아요. 아니, 글쎄요. 고작 14량만 구입하시고 자꾸 국가 예산만 달라고 했으니까 그 몇 켜 들어갑니까? 여기서도 시인한 자료가 있잖아요. 서울시 보고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에 그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만나주지조차 않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가 서울시 예산 마을 기업 한다고 2,500도 쓰시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예산에 먼저 투입해야 됩니까? 그 마을 기업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여기 기자부에서 안 주면 그럼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서울시 제가 예산이 말씀드리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서울시 예산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않고 기재부 탓만 하십니까? 아니 규정상 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뵙고 아침 조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이에 밥이 나왔어요. 조찬이.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고 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기재부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그 대화 내용을 듣자고 여기 쓴 게 아닙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이거를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시장님, 대화와 소통이 없어요. 지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장님 정치 철학이 무엇이세요? 서울시정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무엇이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예.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릴 만큼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 시간 다 뺏으면 내가 주시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요. 다 시간을 다 뺏으면은. 아니 당연히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아까 지하철 9호선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을 잘못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저 기재부하고 시시콜콜 대화하는 거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서울 메트로 운영 책임은 국가가 아니고 서울시예요. 서울시고 또 행정의 최고 책임자, 시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서울시장이시니까 더군다나 국무회의 참석을 하라는 게 다 그런 내용을 가서 설득을 하라고 국무회의 참석을 시켜놓는 거지 가서 차 한잔하고 오라고 국무회의 참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말씀을 이제 좀 드릴까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 국무회의 구조를 조금만 알아보시면 차관회의에서 다 그 아젠다가 결정돼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잘 아시지만 무상 친환경 연금 기초 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국무회의에서뿐만 아니고 제가 얼마든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은 도대체 만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셔야지. 지금 저기요 엉뚱한 시민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울 메트로의 운영 책임은 시장님이시라고 국가가 아니고. 아니, 당연하죠. 그럼 국가로 넘기세요. 그렇게 책임 못 지실 거면.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맞는데.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방배 구간 2호선의 혼잡도가 2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혼잡도가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원 158명에 374명 승차했어요. 혼잡도가 225%일 때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런데 차량 내에 조그만 어떤 사고나 이렇게 급정거 등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압사 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2단계 개통에 따라서 혼잡도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했고 또 실제로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2단계 개통 이전에 이미 저는 현장 시장실을 꾸려가지고 그런 우려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강구를 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잡 구간 이용 시민들에게 급행버스라든지 직행버스를 제공해서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9호선 대체버스는 지난 10일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11,776명을 시장님, 수송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운행을 제가 추구하는 보고 자료를 통해서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급행순환버스 첫날은 저 45인승 투입해서 하루에 그 차량 빌리는 돈만 600만 원 나갔죠. 물론 지금은 그게 변동이 돼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예측 실패, 발주 시기 실패, 서울시에서 해야 될 책임을 엄발에 오줌 누는 응급처치의 공짜 서비스 이런 버스 행정이거든요. 전시 행정이고요. 탁생 행정 표본입니다. 미봉책 중에 미봉책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70량이 들어와도 부족하니까 이 한 50량 내지 앞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검토한 거로는요. 한 70량이 198량이 아니라 계획된 양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그 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시에서 자료 준 걸 보니까요. 실제 1단계 노선에서 손님들이 줄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2.7% 줄었더라고요. 이 줄은 이거는 서비스나 이런 게 모든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항상 하던 사람이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용한다면은 이 혼잡도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 저는 우리 시장님이 어디에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는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투자 재원의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되냐?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또 이런 데 먼저 저는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어떤 큰 꿈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는 그 숨은 행정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과 직접 연관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을 그런데 하시네요. 그런데요. 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문제는 왜 안 느끼냐면요. 자, 모든 행정하시는 거 보면은 물론 그 증거는 없습니다. 왜? 나뭇가지가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바람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저희들이 볼 때는 투자의 우선시, 나는 이 전동차 투자가 마을 그 투자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의원님. 네. 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그 핵심은 우리 시장님만 아실 거예요. 시정을 비판하시는 거는 당연한 권리고 의무이신데요. 근데 시정을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그 안전 예산을 1조 원 이상 금년에 배치한 거라든지 또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10대 방침을 발표한 것, 그리고 노후 차량, 전동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 또 그런 정책을 발표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보시면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 저희 실제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시간이 다 조금만 됐으니까요. 보완을 드리면 시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저 시장님이 참 기민하게 대처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그 보육료 예산 확보 시
정부가 추경 주니까 지방채 2천억 원 발행해 가지고 그 즉시 처리하신 기민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민함이 시민과 안전과 이런 게 직결된 부분에 근본적인 투자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30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고로 의정자는 자기 희생과 고통 분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9호선 대란에서 시장님께서는 표현은 서민들 고통을 함께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알고 계셨던 분이 제때에 차량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점 아쉬움을 넘어 통탄스럽습니다. 지하철 대란은 시민들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이리 열자에도 한 말이 없죠. 다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하철 9호선 대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